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이 되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과 건강히 같이 하시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자, 새해 첫 방송은 감출 수 없는 운명이 되겠네요. 125번째고요. 오늘은 사주의 장점을 잘 살려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가시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이하러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좋은 이사 날짜를 잡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좋은 이사 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 재물복은 어떤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본인 사주에는 아트적인 감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 예술성, 기능성을 가지고 가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갖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쇠기운을 가까이 접하는 일이면 더 발전이 있겠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게 제 사주에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제가 금속공예를 하고 있는데 일찍 실력을 인정받아 유명세를 타다 보니 이것으로 재물을 제법 만졌고 금속공예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몇 번 상담을 했는데 제가 재물복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사주라고 해서 혼란스러워 선생님께 다시 여쭙게 되었습니다. 제 재물복을 정확히 선생님 덕분에 알고 갑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예금행에 발전이 있는 사주로 재물복이 있는 사주라고 했는지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정사년, 임자월, 계묘일, 정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정사년생이시면 1977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44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본인의 재물복이 어떠냐고 그래서 이 사주는 아트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술성, 기능성을 가지고 가면 상당히 재물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사주 형국을 풀어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풀어보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가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연지, 사환의 경금, 그 다음에 시지,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 편의 세력은 임수, 큰 물과 자수, 작은 물이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가는 오행 뭔가요?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진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의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영간의 정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연지의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시간의 정화, 작은 불, 시지의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서환의 무토, 시지 서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정화사와
작은 불, 큰 불, 정화사와 작은 불, 큰 불이 있네요. 자, 상대편의 세력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런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상대편이 정사에서 작은 불, 큰 불, 그 다음에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자, 연주에 있는 정하고 사화는 어떤가요? 불이 임자라는 큰 불과 맞다이가 붙었네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이기나요? 큰 물과 작은 물이 합쳐진 물이 불을 갖다 한 번에 꺼버리죠. 나무에 생조도 없을 뿐더러 큰 흙이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직격탄이죠. 그래서 수국화가 제대로 일어나서 연주에 있는 사화하고 정화, 큰 불, 작은 불은 제압이 돼버렸네요. 임수와 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 사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대편은 묘목과 사화, 정합 이렇게만 남네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작은 물과 큰 물이 합쳐진 이 물로는 이 불들하고 대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죠? 이 정화와 사화가 큰 불, 작은 불이 있지만은 거의 꺼져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또 사주가 강해진 이유는 이 묘목이 제대로 역할을 통과를 못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임목이나 간목 큰 나무였으면 수생목, 목생으로 이어져서 사주가 좀 불이 힘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나무에 통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이 좀 밀려버리는 강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개수로는 불기운이 많은 것 같지만 이 연주에 있는 불은 큰 물 작은 물에게 한 방에 당해버려 가지고 이 불이 순식간에 밀려버린 나무의 생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밀려버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주가 됐습니다. 이런 사주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행이 개수만 가지고 파악하다가는 이렇게 강약해서 오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사주도 한번 가져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신은 뭘까요? 영신은 임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한 사주에 어떻게 비겁인 같은 물이 영신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이 큰 물, 임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불에게 밀려버리죠. 순식간에. 이 임수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불들과 대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작은 물 가지고는 대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에 힘이 붙어서 이 불들과 대적해서 불을 밀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 임수 덕분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영신입니다. 그리고 희신은 뭘까요? 희신은 불이 밀리고 있고 물기운이 강하면서도 어떻게 됐든 간에 불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물하고. 그래서 전쟁을 끝내줄 나무가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 그 다음에 엇불어서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나무 기운이요. 나무도 큰 나무가 오면 좋겠죠. 간목이나 임목. 사주가 강해진 이유가 이 자월이라는 겨울, 물의 계절이라는 것도 한목으로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신은 임수, 희신은 큰 나무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번 재물복을 물어봤는데 일반적인 사주 강약을 가지고 재물복 물어보면 이 사주는 재물복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불이 일단 밀려버리고 물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주는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나하고 재성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성은 재물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하고 나하고 다투는 형국, 나무가 통과를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재물 다툼이 많은, 재물 굴곡이 많은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주가 사업을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재물 고통이 상당히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왜? 재물하고 나하고 다투는 형국도 되고 재물이 좀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물론 큰 나무를 만나는 대운을 만나게 되면 좀 안정을 찾게 되겠지만 사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또 운에서 나무가 나가버리게 되면 재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큰 손재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재물운이 상당히 굴곡이 많은 큰 손재수, 큰 재물을 벌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재물 굴곡이 있는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주를 볼 때 항상 그 사주에 들어있는 그릇을 뭐라고 그랬죠? 어떤 그릇이 큰가? 이분은 재물은 덧틈이 있기 때문에 재물 그릇은 꽝이죠. 그러나 이 사주에 보면은
묘목 자수가 보이네요. 뭔가요 이게? 자오 묘유가 다 도화성이죠.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네요. 그 자수와 묘목이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다면 천간에 있는 정화 이걸 뭔가요? 오하고 똑같은 도화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일간이 개수 역시 자수로 가지고 상당히 천간지지로 도화살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도화살이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아트적인 기질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 기능에 상당히 그릇이 큰 그런 사주팔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 기능을 가진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면 상당히 발전이 있고, 제가 또 쇠 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다고 그랬죠. 항상 얘기하지만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면 좋다는 얘기죠. 물론 나무 기운을 채워도 좋지만 이 사주에는 사환의 경금, 지장간에만 쇠가 들어있어서 쇠 기운이 좀 부족한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사주에 쇠 기운을 보충해주면 사주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서 쇠 기운을 가까이 하는 직업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직업, 그 다음에 아트적인 감각을 가진 금속공예를 해가지고 상당히 재물을 벌었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는 키포인트는 이 사주에 강약 잡는 것, 오해의 개수로 잡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재물을 볼 때 항상 재성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사주의 그릇을 잘 보고 재물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날 풀어드리는 사주풀이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